자, 여러분 일어나시고요. 자, 이게 부가세 특징.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시죠. 자, 이 부가세 특징.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예, 국세가 뭐냐면 우리가 세금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3대 국세가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네, 국세지 지방세 아니라는 거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말장난인데 아까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B한테 빼준 10원이 전 단계 A의 10원이죠. 그죠? 그리고 C한테 빼주는 50원이 전 단계 B가 냈던 50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 불러요. 자,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들이 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전 단계 거래액은 거래 금액을 뺀다라는 거고요. 거래 금액을 공제 뺀다라는 거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요. 세액공제법은 뭐냐면 세율 곱한 후를 뺀다라는 거예요. 그럼 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액을 1,000원 내셨고 세액은 200원이래. 그럼 금액하고 세액은 다른 거예요. 금액은 세율을 곱하기 전. 오케이? 세율은 세율을 곱한 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1억이면 그럼 소득 1억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세 나라에는 2천만 원 내신대. 그러면 그 2천만 원은 세액이 되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낚시 안 칠 것 같죠? 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단계에 세액을 빼는 거지 전 단계에 거래한 금액을 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B한테 빼주는 게 10원이지 100원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00원이 금액이고 10원이 세액이죠. 한국말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뭐 개소리하고 자빠졌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더라고. 아시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간접세 해볼게요. 간접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뜯어서 내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불러요. 뜯어서 내는 세금. 예를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납세 의무자 있죠? 자, 납세 의무자 있죠? 승질 나는데? 자, 납세 의무자가 뭐냐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를 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아시죠?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게 말 그대로 세무서에 세금 갖다 내는 자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담세자는 뭐냐면 담세자 말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담세자는 뭐냐면 실제 세금 부담을 하는 자. 그렇죠?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실제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 담세자는 경제적 부담을 실제로 하는 자.
우리가 아까 납세 의무자는 세무서에 세금, 부가가치세를 갖다 내는 자는 사업자 ABC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그 세금을 경제적으로 누가 다 냈어요? 소비자,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가 다 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간접세예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 근데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세금이 있어요. 우리 소득세랑 법인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시죠? 맞죠,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전자신고 하는데 그것도 내시는 거예요.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갖다 내는 자랑 실제 소득세,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담하시는 거죠. 맞죠? 요게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해요. 알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다단계 거래세. 자, 여기서 다단계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 친구가 다단계에 빠졌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다단계 거래세는 뭐냐면 요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전적으로 소비자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한테 마지막에 파는 놈이 그냥 부가가치세 한 번만 거두면 안 되냐? 맞죠? 그게 뭐냐면 거래 한 단계에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어디 갔어? 단단계 거래세라 불러요. 단단계. 근데 우리가 단단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A가 B한테 팔 때 부가세 과세하고 다시 B가 C한테 팔 때 부가세 과세하고 다시 C가 소비자한테 팔 때 부가세 과세하죠. 맞죠? 그래서 거래 단계마다 우리가 과세를 하는 걸 다단계라고 불러요. 되시겠어요? 실제로 이걸 낚시를 쳐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돼요, 사람.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삼각김밥을 사시잖아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삼각김밥에 부가세 있어요. 나중에 실제 신용카드 긁어보시고 한번 신용카드 전표 좀 줘보세요 라고 하면 부가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 그 삼각김밥에 달라붙어 있는데 그 삼각김밥이 여러분들 사치품이에요? 그건 아니죠. 삼각김밥 이거 먹고 있는데 진짜 부자신가 봐요. 저도 한 입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이라고 하죠. 일반 소비세. 아시죠? 그러면 얘랑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게 뭐냐면은요. 개별 소비세예요. 우리 개별 소비세는요. 그 소비하는 것 중에서요. 뭐 우리가 향수 비싼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모피. 어머니들 때려잡는 거 있죠. 여우. 모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샤넬백 같은 거. 사치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걸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치품을 소비하시면 개별 소비세도 때려 맞고 우리 부가가치세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요. 좀 세금이 더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시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지 개별 소비세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두 개예요. 요 두 개 가지고 거꾸로 장난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 1장을 다 해봐야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 보실게요. 일단 요 아래부터 해보자. 아래부터. 자,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이름도 참 더럽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10% 원칙이 10% 세율이니까 우리가 단일 세율이라고 해요. 단일. 세율이 하나다. 원칙이요. 근데 여러분 소득세는 세율이 하나일까요? 소득세는 소득이 낮으면 가장 낮은 게 6%고요. 소득이 10억, 안 해오셔도 돼요. 소득이 10억 넘어가면은요, 45%예요. 그러니까 45%를 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친구, 언니 이렇게 하면 돼요. 언니, 형 이렇게. 맞죠? 그래서 45%의 소득세를 낸다라고 하면 나보다 어려도 언니. 그렇죠? 나보다 어려도 형. 그죠? 그래서 남자분들끼리 아시잖아요. 맞죠? 여성분들은 잘 안 그러신다면서요. 남성분들은 돈 많으면 형이에요.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존심이 없거든요.
농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법을 배우시는 이유가 친하게 지낼 사람, 털어버려야 될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부는 맞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이 진담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다 보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서민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번에 치킨을 먹어요. 그럼 치킨을 시킬 때 2만 원짜리 치킨 시키면 얼마 내야 될까요, 부가가치세? 2,000원 내야 10%니까요, 여러분들. 2,000원. 근데 만약에 이제 누가 전화를 했냐면 이재용 회장님이 전화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자, 저도 서민이 먹는 치킨이라는 거 한번 먹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치킨집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그걸 들으셨어.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은요 부자시니까요. 예, 자, 부가세는 6만 원. 이렇게 해요. 아니 뭐 이벤트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2,000원 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그러면 똑같은 2,000원을 내는 거잖아요. 부자든 서민이든.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은 누가 많이 내는 게 맞아요? 부자가 더 많이 내는 게 맞죠? 맞죠? 부자가 많이 내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서민이 더 내죠. 상대적이요. 상대적.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똑같은 2,000원이면 이재용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거잖아요. 변기 청소하는 데 쓰는 거? 죄송해요. 좀 더럽긴 하다. 알죠? 아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우리가 세금 부담이 오히려 서민이 더 많이 부담하는 거죠. 치킨 시킬 때 뭐 후들후들 떨리지 않아요? 떨리던데? 치킨 시킬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금 부담이 반대로 진행되는 거죠. 정방향으로 진행되는 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거고. 알죠? 근데 소득이 낮은 서민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거, 세금 부담이 역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역진성이에요. 역으로 진행된다 이 뜻이에요. 역진.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내요. 반대로 진행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역진. 이 세금 부담이 서민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많이 지는 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민들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뭐냐면 면세제도예요, 면세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면세는 실기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면세는 대부분 다 서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나중에 면세 외우실 때 다 서민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면세입니다요. 됐죠? 암기. 자, 그 다음에 영세율 해볼게요. 영세율. 자, 영세율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을 한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쟤를 수출하고 싶다, 진짜. 에어컨을 수출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지 말까요, 우리?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저 먹고 살아야죠. 책임져야 될 어머니가 있어요. 진짜로 오늘 월급 들어온 날이거든요. 바로 생활비 보내드려야 돼요. 네, 착하죠. 강제 효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안 보내면 죽여버린 너네 아들 호적에서 파겠다. 예.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두드려 패고요. 미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두드려 패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하는 국가는 미국이죠. 당연히 수출하는 국가가 소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가 소비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부가가치 소비세니까 소비는 수입하는 국가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를 생산지국이라고 하거든요. 수출하는 국가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인 생산지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국가인 소비지국, 수입하는 국가를 소비지국이라 하거든요. 소비지국에서도 과세를 하면 우리가 하나의 소비에 대해서 2번 과세를 하는 게 그게 국제적 이중과세예요.
이해되세요? 당연히 이중과세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돼요. 그럼 방지하려면 어느 한 국가에서 때리고 어느 한 국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아까 소비세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산세래요? 저 표현이 그렇긴 하다. 소비세라고 했죠. 소비세다 보니까 소비하는 국가에서도 이렇게요. 그죠? 소비지국 과세였지. 그래서 이 둘 같이 내 여러분 시험에 둘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국제적으로 두 번 과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연결. 알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지국에서만 과세하면 생산지국에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세금 부담을 없애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그럼 0세율은 우리가 생산지국이니까 수출하는 국가죠. 그래서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을 해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했죠.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자요. 맞죠? 자, 그래서 원래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우리가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소비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입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에서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수입은 사업자만 해요? 여러분들은 수입 안 하세요? 여러분도 샤넬 가방 같은 거 수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수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다 가정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입하시면 여러분들 부가세 내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우리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돼요. 제가 지금 만든 문장도 아니에요. 좀 이따 풀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조심하시길 이 두 개를 거꾸로 내요. 어떻게 거꾸로 내냐면 이렇게 내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0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그죠? 이렇게 낚시를 파요. 조심하시고 아셨죠? 이 두 개 조심하지 맨날 거꾸로 장난쳐요. 조심하시고 오늘만 고생하세요. 왜냐면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실기 많이 하게요. 저 지금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달래고 있잖아요. 보시면 자 이제 납세의무자 할게. 사업자.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사업자는 일단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영리하고 비영리는 뭐냐면 영리는 이익을 추구하고 비영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둘 다 이익을 추구하긴 해요. 여러분 종교단체도 이익 추구하죠. 단지 그 이익을 주주한테 분배하면 영리고요. 주주한테 분배하지 않으면 그게 비영리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단체는 여러분들 그 주주가 없죠. 맞죠? 여러분 가셔가지고 목사님 혹시 지분율이 몇 %예요? 라고 두드려 맞아요. 그죠? 주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 요거 조심하세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많이 낚이시는데, 여기. 국가가 납세의무자예요. 여러분, 이거 국가가 납세의무자? 봐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게 납세의무자라는 게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왜냐? 보세요. 자, 여기 갑이요. 갑이 만약에, 여기가 정부예요, 정부. 정부한테 상품을 1억에 팔았어요. 1억에 팔았어요. 그럼 국가가 납세의무자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갑한테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납세의무자라는 건 너 매출할 때도 매출세액 내고 매입할 때도 매입세액 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정부가 갑한테 1억에다가요. 그 여러분 앞으로 제가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좀 하면 안 될까요? 자, 어디서 여러분들 좀 있어 보이려고 하면은 제가 영어 스펠링 설명드릴게요. 자, 있어 보이는 거 지금부터는 V, value, 부가가치 할 때 value가 가치잖아요, 여러분들. A, added, 더해진. T는 뭘까요? tax. 그래서 value added tax. 알겠죠? 그래서 VAT가 좀 할게요, 여러분들. 팔 아파서. 알겠죠?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되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근데
값은 그러면 세무서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 1,000만 원만큼을요? 동의되시겠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국가는 분명히 1,000만 원을 주긴 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이 세무서에 들어오죠? 그럼 세무서도 국가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뻘짓이죠, 뻘짓. 이 뻘짓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은 방금 안 한 거죠. 정부한테 받아서 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얘가 법인사업자라고 하면 매출이 1억 있네? 1억에 대해서 때려버려야지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자 상대방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때리려고.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업자분들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낸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니까 본인들이 낸단 말이에요. 소득 있는 사람이. 아셨죠? 이거 나중에 세무 이급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좀 알고 계시길. 그래서 시험에 진짜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면 맞지 당연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업자라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요. 이제는 아예 안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자라면은요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 그 핸드폰 통신점? 핸드폰 대리점 있죠? 핸드폰 대리점은 핸드폰을 계속 반복적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그래서 핸드폰 대리점은 핸드폰 팔 때 부가세 내야 돼요. 세무서에 되시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화나 용역 서비스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해야 된다, 부가가치를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을 사셨다가 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충성하겠다라고 해서 갤럭시로 갈아타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기존에 있는 아이폰을 팔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서요. 아이폰 팝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 사겠습니다. 우리 여기 인계동에서 만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 40만 원 할까요? 그랬더니 상대방 좋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 40만 원에 팔 건데요. 제가 오늘 부가가치세를 배웠거든요. 상대방이 당황하겠지? 무슨 말이세요? 부가세 배웠는데 제가 당신한테 핸드폰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요. 자, 4만 원도 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4만 원을 줘요? 뺨을 줘요? 뺨을 주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 바로 우리 부가가치 안 걷죠, 여러분들? 왜요? 재화를 공급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일시적.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라고 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아시죠? 말문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독립성.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들 있잖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들 편의점에 있는 재화나 그 다음에 용역 공급해야 안 해요? 안 해? 가만히 놀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공급하죠? 분명히 해요? 하죠? 근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여러분 부가가치 세무세 갖다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죠? 그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왜 안 내냐면 독립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용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고용돼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남한테 고용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회사에 용역 제공하시죠? 분명히 근로 용역. 제공하시는데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회사한테 안 걷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용돼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뜯기시는 거 부가가치세를 뜯기시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뜯기시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거 상식 뭐냐면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걸 공급해야지 면세가 되는 걸 팔면 그때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아요. 당연한 상식.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의 분류. 자, 우리가 사업자는요,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면요, 잠시만요. 원장님, 에어컨이 아직 작동을 아예 안 하는데? 내가 아예 전원을 내려버렸어. 왜요? 어? 오케이. 잠시만요. 자, 우리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를 납세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이건 납세 의무가 없어요. 두 사람. 자, 다시 우리가 과세사업 혹시 여러분 간이과세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이과세자? 못 들어보셨죠? 나중에 혹시라도 미용실 같은 데나 가시면 사업자 등록증 있을 거예요. 알죠?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알죠? 미용실 아줌마가 뭐라고 하면 저 세법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면 용납해 주실 거예요. 알죠? 어우, 착실한 학생이구만. 누구니 가르친 선생님 이렇게.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물어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제발 부탁인데 금액 좀 외워주세요. 알죠? 많이 낚시 쳤거든요. 자, 보시면 자, 간이과세자는 여기에요, 여기.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자, 시험에는 이렇게 줄 거예요. 직전 1영년에. 그럼 갑자기 여러분, 0년은 또 뭐야? 하면 역자가 달력 역자예요.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 역자 나오면 띄고 해석하세요. 띄고. 직전 1년에 요 뜻이에요. 직전 1년에. 알죠? 직전 1년에 그리고 실기 대비하시기 위해서 꼭 외워주실 게 공급 대가라는 용어 외워주셔야 돼요. 실기 대비용이에요. 뭐냐면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숫자를 공급 대가라고 해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건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걸 우리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례 들면 만약에 이게 100원, 1000원, 부가가치세 100원 이렇게 하면 1100원이잖아요. 이 1100원을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급 대가라고 하고요. 요 1000원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죠. 얘를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 가액이라 불러요. 공급한 금액. 그 다음에 대가는 전체 다 받은 거, 대가. 결론은 암기죠, 여러분들. 암기. 그래서 나중에. 자, 그래서 여기요. 우리가 직전 1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8천만 원 미만. 꼭 외워주셔야 돼요. 8천만 원 미만. 최근에 간이과세자 출제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세법이 개정이 좀 간이과세자가 좀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바뀌어가지고요. 꼭 암기하시길. 자, 미만인 개인 사업자예요. 조심하실 게 개인 사업자니까 누구는 우리가 간이가 될 수가 없냐면 법인은 절대 간이가 될 수가 없어. 이것도 실기에서 중요하겠죠. 왜냐면 우린 절대 간이라는 걸 걸면 안 돼요. 법인은 간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알죠? 이거. 자, 여러분 만약에 이걸 배우셨다면 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을 가셨어요.
사람이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줄 서 있어요. 되게 인기 많다는 얘기죠. 줄 서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간이과세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미어 터지는데 간이과세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탈세 중입니다 라는 뜻이 탈세 중입니다. 맞죠?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8천만 원도 안 된대. 세무서에 조사해 봤더니.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저 부가가치세 배웠거든요? 맞죠? 이런 드립이라도 안 치면 세법 진짜 그렇게 재미없어요. 맞죠? 그래서 합리적인 드립이 허용이 돼요, 여기는. 맞죠? 사장님, 제가 부가세 배웠는데요. 사장님은 탈세 중이신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간이영수증이네, 간이과세자네요. 사장님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거기가 분식집이다 라고 하면 저는 떡튀순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런 거만 찾아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어디지? 그 음식점에서는 그 편의점 가정용 쓰면 안 되죠, 소주 같은 거. 맞죠? 근데 가정용을 썼어. 저거 발견했거든요. 바로 신고한다고 했지. 그래서 좀 챙겨 먹었던. 합법적이잖아요. 불법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항상 들춰보세요. 한번 여러분, 가정용 쓰는지. 네. 그 신고당하면 벌금 진짜 많이 내거든요. 아무튼, 좋은 거 알려드리죠,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실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업자들이 어떠한 증명 서류를 발급을 해야 되는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됐죠? 해볼게요, 여기. 자, 어떠한 증명 서류를 발급을 해야 되냐? 자, 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일반 과세 사업자는 반드시 뭐를 발급하셔야 돼요? 원칙이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을 하셔야 돼요. 알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은 뭐니 해도 세금 계산서에 부가가치세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알죠?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분들인데, 간이과세자분들은 여건이 좀 매출액이 낮으시죠. 그래서 작년도까지 있잖아요. 작년도까지는, 작년도 상반기까지는요, 뭐만 발급하셨냐면, 영수증만 발급하셨어요. 영수증. 아시죠? 그랬다가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한번 말하게 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4,800만 원이었거든요. 예전에는 4,800만 원. 그러면 4,800만 원 미만인 분은 다 영수증 발급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4,8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올려준 거예요. 8천만 원으로. 대신에 증명서류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금액만 올라갔지 평상시에 발급해서 증빙 똑같아요. 그러니까 4,800만 원 이상인 분들 옛날에 간이과세자 아니었어요. 그랬다가 간이과세자가 되셨지만 당초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 왜냐면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 분들 중에 4,8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해야 돼요. 그렇죠? 말장난 조심하시고 이 정도만 좀 챙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암기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면세사업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면세사업자분들은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란이 없어요. 그분들이 발급하신 증빙은요. 그래서 이분들은 부가가치세가 없으시니까 뭐를 발급하시냐면 세금 계산서에 세금을 떼요. 계산서라는 걸 발급하세요. 계산서. 계산서라는 걸 발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 면세 쪽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면세한테 샀구나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면세로 샀구나 이거지. 부가세 부담하지. 면세로 샀다라는 건 뭐예요? 부가가치세 안 줬다라는 거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왜냐하면 시험에 이렇게 낚시를 하거든요. 보세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쌀이 면세에 여러분 서민들이 주로 쌀 먹는데 서민들이 쌀 면세에 맞아요. 맞죠? 밥 지르려면 쌀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자, 11만 원에 쌀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출제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서가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이야, 뭐가 눈에 안 보여 하시겠지만, 진짜로 제가 보면 다들 뭘 적냐면, 부가가치세가 있는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적으시면서 10만 원에 부가가치세 만 원까지 같이 입력을 해요. 그러면서, 나 잘했다고. 근데 계산서니까 그냥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안 주고 부가가치가 있을 것처럼 장난을 쳐요.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면세는 잘 배우고 계셔야 돼. 그리고 계산서 받았다라고 하면 면세로 샀으니까 세액은 없는 거예요. 세액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꼭 조심. 내일 실기할 때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내는구나 라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좀만 더요. 자, 과세기 요거하고 실기하죠, 여러분들. 요거하고 부가가치세 실기 있잖아요. 그거 할게요. 자, 세무 2급까지 대비하시려면 꼭 날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세무 2급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뭔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 됐죠? 그래서 꼭 외우시길. 자, 과세기간은 뭐냐면 과세가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한다 그 뜻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세기간은 원칙이 1년이거든요, 원래. 1년인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이에요. 그럼 1년에 2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정답. 맞죠? 그래서 1기 과세기간은 상반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기 과세기간은 하반기. 이렇게요. 알죠? 일단 외우시고. 자, 이것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 법인세에서도 뭐 미리 납부하는 중간연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부가가치세도 미리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 과세기간이 6개월이니까 또 반틈 자르면 3개월이, 앞 3개월이 되겠죠. 앞 3개월치를 미리 납부하는 게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그걸 예정신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제1기 과세기간을 반을 자르면 여러분들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이잖아요. 항상 그 기의 앞분기 있죠. 그 기의 앞분기를 예정신고기간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분기는 있어야, 그럼 4월달부터 6월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4월달부터 6월달, 뒤분기죠, 뒤분기. 그 기의 마지막 뒤 3개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정신고기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1기 확정신고기간은 그 기의 뒤 3개월. 알겠죠? 그걸 1기 확정신고기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혹시 이해되시면 2기 예정신고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일까요? 2기 예정신고기간. 그렇죠. 7월부터, 왜냐면 예정신고기간은 그 기의 앞 3개월이니까 7월부터 9월을 우리가 2기 예정신고기간을 불러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일 비참한 게 월을 입력 못해서 틀리는 게 제일 비참해요, 여러분들. 월을 입력 못, 날짜를 세팅 못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2기 확정신고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일까? 2기 확정신고기간. 그렇죠. 10월부터 12월이 되는 거예요. 잘하시네.
되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여러분 신고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 그러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0일 날 신고하라고 하면 죽어요? 죽어요? 1월 달부터 3월 달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고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하라는 거고요. 신고는 여유를 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고는 마지막 날로부터 25일 내에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는 예정 신고라고 불러요. 신고 기간하고 신고는 다른 거예요. 신고는 딱 내가 가서 이렇게 내가 가서 납부하는 거고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거고 기간은 요 날짜부터 요 날까지에 대해서 그 뜻이에요. 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4월 25일 날 1월 달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 날 신고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일기 확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하면 될까요? 일기 확정 신고는 7월 25일까지. 종료일이 6월 30일이니까 25일 이내면 여러분들 7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날 하는 게 아니라 요날까지. 왜냐면 신고 먼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알죠? 자, 그러면 2기 예정 신고 기간은요. 그렇죠. 10월 25일까지. 잘하시네.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는요. 그렇죠. 내년도 1월 25일까지. 이렇게 하게 돼요. 1년에 법인은 4번. 그렇죠? 법인은 4번 해요. 1년에 4번. 그래서 법인은 1년에 4번 하는 게 원칙입니다요. 알죠? 그리고 개인은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개인은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은 능력이 떨어져요. 신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그냥 고지서 날려줄게요 라고 해요. 고지서 날려요. 하지만 법인은 신고 능력이 뛰어나요. 당연히. 그래서 법인은 가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고지서 날립니다. 고지서. 여기 말 문제예요.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은 말 문제만 대비하시면 돼요. 알죠? 근데 우리가 고지 납부세액이 50만 원이 안 된대요. 미만이라는 거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징수하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분한테.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할 테니까 지금 무시하세요. 어차피 뒤에 또 있어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걸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자, 만약에 자, 이거는 절대 외우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푸시면 돼요. 보시면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요. 4월 5일 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우리가 1기 과세 기간은 원래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죠. 그럼 4월 5일 날 사업 시작했으면 1월 달부터 6월 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이 신규 사업자 4월 5일 날 사업 시작하신 분의 1기 과세 기간은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게 이거예요. 사업 개시일 4월 5일부터 그 종료일 6월 30일. 이해되세요? 말은 어려운데 그냥 대입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럴 수 있겠죠. 자, 폐업을 5월 7일 날 폐업했대요. 그럼 5월 7일 날 폐업하면 1기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1기 과세 기간 5월 7일 날 폐업하면 1월 1일부터 폐업한 5월 7일까지. 뭐 1월 1일을 표현하면 그 과세 기간의 시작일. 개시가 시작. 개시 아시죠, 여러분들? 공격 개시. 제가 만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요. 공격 개시가 공격 시작이잖아요. 그저 죄송해요, 여러분. 방금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시작. 알죠? 과세 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아셨죠? 이렇게. 자, 됐어요. 그럼 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더럽게 내는지.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320페이지 가주실래요? 교재 320페이지. 자, 13번이에요. 13번. 320페이지 13번이에요. 자, 읽어보죠.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요. 동그라미 1번 국세. 맞아요? 그래서 맞다고 했죠. 아까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그 다음에 2번 간접세. 맞아요? 그죠? 간접세 맞죠? 뜯는 세금. 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들렸죠? 아까 일반 소비세라고 했죠?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들러붙어 있어, 일반적으로요. 3번이 답이고. 4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어, 366. 아, 죄송해요.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자, 일단은. 나 366페이지 할게요. 자, 366페이지. 자, 몇 번이냐면 13번. 자, 읽어보죠. 자,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곧 배우시겠지만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래요. 맞나요? 그래서 아까 최종 소비자가 여러분들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 영리 의무 안 따진다고요, 여러분들. 되셔요? 아까 영리 목적 안 따지 국가도 납세 의무자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맞죠? 자, 그럼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336. 336페이지. 336. 자, 13번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3번.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대요. 맞아요? 그럼 세부담의 역진성이 뭐였어요? 서민이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는 거, 역진. 역으로 지른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면세제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걸 시험에 영세율 이렇게 하면 참 틀린 거예요. 아시죠? 네, 동그라미 2번.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맞죠? 네, 동그라미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거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한대, 재화를. 아까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파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자, 동그라미 4번.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수입으로 구분된다.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왜 틀렸냐면 거기 마지막에 용역의 수입 있죠? 보이세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못해요. 이렇게 오답입니다. 자, 설명드려볼게요.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부가가치세 하실 때는 꼭 재화하고 용역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과세 방법이 좀 달라요. 자,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재화의 특징은 눈에 보여요. 이동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용역은 이동의 흔적이 없어요. 자, 들어보시면 그럼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장분이 과세를 하거든요. 수입하게 되면은. 그럼 세관장분은 여러분들이 샤넬 가방을 외국에서 사오시면 샤넬 가방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자, 근데 용역을 수입한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국 마사지 있죠? 태국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차리신 거예요. 알죠? 그 마사지는 당연히 용역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태국에 있으신 분을 정말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용역의 수입이죠? 마사지 하시는 분을 수입한 거잖아,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의 수입이 과세가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말은 뭐예요? 세관장분이 그 태국분 보시고 참 마사지를 잘하시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오세요. 그분이 오지. 왜요? 이렇게. 물론 태국말로 하겠죠. 과세 이렇게. 당신은 마사지를 잘하시게 생겼다고. 용역의 수입이니까 과세할게요. 저희가 계세요. 그죠? 근데 한 분은 어떠있는 팔이 되게 가늘어요. 두 분을 수입했거든요. 한 분은 가늘어가지고 안타깝다. 어떡하지? 마사지 못 하시게 생겼네. 통과. 되세요? 그럼 세관장은 세관장을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점집을 해야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못 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었지만 여러분들 재화의 수입 아셨죠?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배웠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하는데 이게 며칠 지나면 진짜 헷갈려요, 이 문장 자체가. 아시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오늘 좀 참아주세요, 오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있네. 자, 50분에 시작하죠.